원래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오늘 진짜 열심히 했어요. 아침에 공부를. 사면 왜냐면 대통령이 재판이 위법 부당한지 어떻게 알고 뒤집습니까? 아 길어. 이철이의 정치쇼. 예, 스토초동 까투리 시작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왜 힘이 없어요? 에? 있는데 힘? 그래요? 네. 올해 소띠해 아닙니까? 저 소띠. 소띠예요? 왠지 올해랑 내년에 좋은 일 생길 것 같은 느낌 막 들어가지고. 네. 바라겠소. 네, 바라겠소. 소띠. 네. 자, 이한석 기자는 법조를 떠나서요. 정치부로 가버렸습니다. 핫한 1년간의 핫한 법조를 떠나가지고 네. 정치부가 이제 핫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입국을 하니까 핫한 데만 가요. 네. 이한석 기자를 제가 놀리지는 않을 겁니다. 뭐 이거 고민을 좀 해보고 있고요. 오늘은 이한석 기자보다 훨씬 뛰어난 법조 기자 한번 모셨습니다. 헤럴드 경제 우리 법조 팀장으로 있습니다. 좌영길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저희 감사드립니다. 예, 워낙 명성이 자자하셔가지고. 아유, 아닙니다. 예. 이한석 알아요? 저는 저 좌영길 기자님이 페이스북 많이 쓰시잖아요. 이제 예. 본인 이제 기사도 올려놓으시지만 예. 어떤 천하에 예. 기사로 못 나가기가 그런 이제 본인의 개인 의견들을 이제 SNS에 올리시는데 그걸 제가 많이 봤죠. 독자구나. 예. 그리고 또 저 좌영길 기자님의 그 페이스북 글을 뭐 저한테 많이 보내주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공유를 좋다고? 해주시는 분. 예? 좋다고? 예. 그래서 제가 많이 봤죠. 그 좋다고 보내주는 거면 보수예요? 아니 보수지 보수냐? 문제는 아닌 거고 그거는 예. 뭐 법조 기자분들한테 정치부 기자야 뭐 여당 출입 야당 출입에 따라서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법조 기자한테 보수야지 아니, 뭐요 물으시는 거는 너무 아니 김태현 변호사끼리 이렇게 어? 막 서로 돌린다 그러니까. 누가 그냥 보내줘서 그냥 봤다는 거지 뭘 제가 뭘 김태현 그 지인들끼리 막 이렇게 보내주고 하면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뭐 제가 기분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제가 안 낚이는데? 직업이 기자이다 보니까 이제 기자는 기사로 말을 해야지 왜 자꾸 이제 소셜 미디어를 쓰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네. 제가 아주 그냥 뭐 항상 이렇게 마음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올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전에 되게 아니 번업을 잘하시는데. 근데 예전에 이런 거 신라진에 관해서 한번 타임라인을 좀 정리하신 거 예. 올리셨죠. 그건 제가 굉장히 그냥 팩트만 거긴 들어가 있었거든요. 몇 월 예. 며칠 날 뭐가 있었고 그건 제가 많이 좀 도움이 됐죠. 잘 빠져서 그러면 그 정리한 데가 아무 데도 없었어요. 보기 워낙 복잡하니까 타임라인. 지금 법조 쪽에 가장 핫한 이슈는 뭐예요? 지금 아무래도 뭐 저기 조국 전 장관 사건이 계속 이어져 왔고 네. 재판이 이어져 나오다가 지금 선고 결과 하나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조국 전 장관 이제 정경심 교수는 이제 1심 선고 났고 이제 조국 전 장관은 이제 그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그게 심리가 끝났고 이제 입시 비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상당 부분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 결과가 나오는 게 좀 관심을 많이 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사면 논란이 있는데, 사면. 예, 이게 아무래도 법조 이슈라기보다 어떤 대통령의 그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행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정치 분야에 좀 가깝게 좀 걸쳐져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김태현 변호사는 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 예견 하셨다고요? 예견했다는 게 아니라 뭐 근데 소장님은 예견 못 하셨어요? 이런 논의가 불거질 거라는 거? 이거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아는 사실인데 왜 우리 작가가 이걸 예견했다고 써주는데. 우리 밖에 이제 스프링 작가가 그냥 저를 띄워주려고 이런 질문을 김 변호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상황을 예상하셨다고요. 근데 뭐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런 상황이 이제 올 거라는 건 당연히 예상이 되죠. 왜냐면은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이제 가둬놓는 거는 정권에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으니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내라는 뭐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동족을 정권 잡겠다고 탱크로 밀어버린 건데. 그렇지. 그때도 사실은 구속 기간이 2년이 최하 1년 7개월 만에 사면이 됐단 말이에요. 전례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 논의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시기는 대선 때 그리고 대선 이후에 새 정부 출범과 그때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금 빨리 나오긴 했어요. 물론 작년 총선 때도 저는 사면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총선 때는 여당에 워낙 전국 자체가 좀 유리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그런 뭐 필요성도 아마 없었던 것 같고
근데 지금은 그 서울시장 재보선 조금 글쎄요 뭐 판세가 흔들려서 그런지 몰라도 사면카드 꺼냈어요. 근데 저는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굉장히 관대한 사람입니다. 제 기본 생각은. 이따 다시 뭐 비단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두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대통령의 정치인 측근 사면할 때 측근 사면 야당 끼워놓고 막 이러잖아요. 재벌 사면 하잖아요. 그 사면에 대해서도 저는 기본적으로 관대하게 봐요. 대통령 사면권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니까. 근데 대통령의 사면이라는 게 사실은 명분과 실리가 두 개 다 있어야 되는 건데 뭐 명분이란 건 뻔하죠. 뭐 국민 통합 뭐 이런 거고 결국 실리 아니겠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 사명할 때는 당시에 이제 DJ의 동진 정책이 있었으니까 그런 당선인인 DJ의 어떤 실리가 있었던 거고. 근데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할 때 정치적으로 실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는 간다고 보고 실리가 없다고 판단되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리란 게 이거 사면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 대통령 사면에서 빠지는 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핵심 지지층에서 빠지는 표. 중도층에서 오는 표. 그거 계산해서 저는 플러스가 많다고 하면 실리가 있다고 하면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여의도 타짜가 아니고 서초동 까투리거든. 아, 예. 저는 내일도 나오려고. 정치적으로 자꾸. 내일도 나오려고. 내일도? 네, 성철이 형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전화할게요. 내일 오늘 제가 간다. 그러면 재보궐선거 전에 사면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짧게. 가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그것까지는. 좀 그거는 좀 부정적이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반 여당 저 핵심 지지층들의 동요가 심하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해야 되겠죠. 실리적인 판단들을.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봐요? 시점이나 이런 거는 뭐 적절하다고 봐요? 예, 일단 그 대통령이 사면을 할지 말지 여부는 뭐 법률에 뭐 제한이 있거나 그러진 그렇죠. 않거든요. 네.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해외에는 이렇게 제한을 엄격하게 두는 나라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헌법에 권한을 부여하고 이제 사면법에 이제 법령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그게 어떤 실질적으로 제약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단을 하면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시기의 문제인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형이 확정되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사면이 논의되는 시점이 좀 이르다 이런 글쎄. 반응이 있고요. 네. 실제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면 논의가 형 확정 전에 이루어지게 되면 실제로 그 재판에 영향을 좀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그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네. 사면을 노리고 네. 상고를 하지 않았어요. 아. 2심에서 이제 실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예, 실제로 이제 재판이 한 3번 정도 열릴 뻔한 게 2번으로 끝난 거죠. 그리고 사면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게 사면이라는 것도 이제 어떤 좀 상권 분립 취지상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게 행사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실제로 미국은 아마 그 요건이 다 규정이 돼 있는데 예, 형 확정된 이후에 이제 5년이 지나야 이제 사면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도 이제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트럼프 하는 거 보니까 뭐 로저 스톤인가 그 변호사 보니까 뭐 감형해 주는 걸로 그냥 사면 효과를 내고 하는 희한한 짓도 하긴 하던데 우리 법조계는 탄핵당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당한 사람의 경우에는 사면권 행사 자체가 부적절하다 안 된다 이런 해석도 있다면서요. 학자들은 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학자들은. 근데 사실 의미 없는 얘기라고 저는 보는 거죠. 학자들의 해석일 뿐이고 대통령 사인하면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은 제가요. 아까 편에 학자들이 이렇게 쓸모없는 이거 현실적으로 그런 거니까. 고민을 해요. 네. 사실 법조계에서의 학자들의 역할이 좀 미미한 건 맞아요. 법학자들을 지금 법학자들 적으로 돌리시려고? 아니 법학자라면 왼쪽이라도 부장판사가 오른쪽이라면 오른쪽이지 뭐 판결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법학이란 건 거의 실무적인 거지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무가 이끌어가는 거죠. 법학을 배웠으니까 지금 변호사 된 거 아니에요? 뭐 그렇긴 하죠. 예.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왜냐하면 사법시험 공부할 때 하는 거랑 실무 나와서 하는 거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원래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오늘 진짜 열심히 했어요. 아침에 공부를 사면 왜냐면 그 아까 이론과 실무 얘기인데 실무 나와서 사면을 제가 쓸 일이 없거든요. 내가 뭐 대통령도 아니고 뭘 사면을 쓸 일이. 근데 예전에 헌법할 때는 대통령 사면권 행사의 한계 이게 이제 예상 문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책을 폈어요. 예전에 공부하던 책을. 별표 막 쳐 있고 막 이래요. 시험 나온다고. 안 나왔지만 결국. 봤더니 요새 얘기했던 이 탄핵당한 경우에는 사면할 수 없다는 학자들 논리가 써 있더라고. 제가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 예전에. 십몇 년 전에. 아 그래? 거의 20년 다 됐죠. 그 예전에는 사법시험 공부할 때 예상 문제였으니까 대통령 사면권 행사해야 하는 게.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사면은 대통령의 사면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의 사명은 사실은 법치주의 예외고 권력 분립 예의잖아요. 아니 대통령 뭔데 확정 판결을 뒤집어 이거잖아요. 근데 대통령한테 그런 권한을 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헌법상 대통령의 지위가 두 가지예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그다음에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 영국으로 말하면 존슨 총리의 지금 존슨 총리 맞죠? 존슨 총리하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뭐 인사권 이런 건 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인데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뭐냐면 외교에 관한 거. 그다음에 사면이거든. 왜? 이 삼권 분립에서 행정부와 사법부는 동일한 거다. 사법부에 확정 판결한 걸 사인 하나로 뒤집는 거니까 국가 원수로서의 큰 권한을 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면권 행사에 제약이 별로 없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에서 사면권 행사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의 조문들이 막 바뀌잖아요. 개정할 때마다. 사면에 대한 걸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그리고 사면법도 크게 개정된 적이 없어요. 한 2000년대 중반까지 한 번도 개정 안 됐었어요. 그런 건데 학자들의 논의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법치주의 예외이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으로 해야 된다. 언제만 해야 되냐? 재판이 위법 부당하고 그 재판을 바꿀 방법이 없을 때 대통령이 예외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면 안 되는 예들로 뭐냐면 대통령 본인의 행위로 인한 거. 그러니까 여기는 측근 비리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탄핵으로 파면당한 사람. 그리고 형 확정된 지 얼마 안 된 사람. 정치적 목적의 사면. 그럼 이제까지 대통령들 특사한 거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학자들의 논의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저도 그걸 답으로 준비를 했었어요. 공부할 때.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럼 학자들이 사면권 행사라는 게 언제냐면 재판이 위법 부당할 때 뒤집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폐가 있는 게 대통령이 재판이 위법 부당한지 어떻게 알고 뒤집습니까? 아 길어 짧게. 그러니 사면은 그냥 대통령 하면 하는 거다. 알았어. 정치적 결단. 거기서 욕을 먹든 그거는 본인이 나중에 선거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니까 학자들이나 실무가들 이론적으로 뭐 되네 안 되네 말할 계제가 아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 지금 갑자기 공부해가지고 필 받아가지고 안 해야 돼 공부는 그러니까. 정말 저것도 빈정상하네. 경기고등학교 1등하고 서울법대 간 사람이 공부를 별로 안 한대. 근데 이게 뭐 플렉스야 뭐예요? 실무상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없는 게요. 우리나라에서 역대 그 대통령 탄핵 심판이 2번밖에 없었고 네. 파면 결정은 1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사실상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정되는 문제고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런 거는 불가능한 상태인 거죠. 저는 반대. 뭐 반대? 사면. 아. 탄핵했는데 사면해 주는 말이 돼요? 그건 그럴 수 있죠 정치적으로는. 아 정치적인 게 아니라 저는 국민의 뜻이 탄핵으로 갔는데 그걸 사면해 준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대. 근데 이거 사면해 주면 대통령이 했잖아요. 재량권이 있으니까 자격 없이 쓸 수 있는 권한인데 사면했어요. 그럼 이게 누군가 불만이 생겼어. 저 같은 사람이. 헌재다 소송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제가 정말 찾다 어렵게 찾아봤는데요. 네. 당연히 우리나라에선 선례가 없는 게 당연한 거고 해외에도 너무 선례가 없어서 네.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네. 인종차별 문제가 심한 나라라서 네. 상대적으로 이제 그 헌법재판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고 거기 이제 다른 나라들도 남아공 헌재 결정례를 굉장히 많이 참고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차별이 심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이 굉장히 발달하는 거죠. 네. 이제 거기서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수용자를 사면해주는 정책을 이제 대통령이 결단을 합니다. 근데 여성만 사면을 해주고 남성은 나도 애를 데리고 있는데 왜 여성만 해주냐 이거는 이제 평등권 침해다 이렇게 헌법 소원을 낸 사례가 있대요. 근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도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게 헌법 어떤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뭐 문제를 삼기는 힘들고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어떤 수혜를 입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헌법 소원을 내겠다. 이랬을 때 뭐 이익이 도대체 당신이 원하는 이득이 뭐냐? 이거를 따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뭐 이론적으로 뭐 상정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경우가 실제로 벌어질 일이라고는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는 못하나? 이거 공부했잖아요. 이거. 저는 소송 못 걸어요. 현재. 거세요. 근데 돈 쓰시고 각하될 거니까. 아니 나는 아니지. 나는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탄핵 표결에 참여했던 사람이잖아. 공부했다니까 이제 플렉스 좀 하게 제가. 알았어. 짧게 해야 돼. 좌영길 기자님 말씀이 정확해요. 학자들의 답은 사법심사의 대상은 되나 현재 쓸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왜냐하면 이제 국회가 이제 전직 국회의원 국회가 탄핵했는데 사면을 해? 이거는 왜 권한쟁의라는 거거든요.
국가기관과 권한쟁의. 그러면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제청하면 그건 왜 또 각하냐? 결국 국회가 탄핵소추하게 하지만 최종 결정 헌재에서 하는 거니까. 당신들 권한 침해된 거네. 당신들 권한은 통과됐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헌재는 만약에 심사하면 헌재가 심판을 해야 되는데 권한쟁의 들면 심판해야 된다 당사자가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도 안 돼. 그 헌법소는 일반 국민은 뭐냐면 예전에 한 번 있었어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표 사면했을 때 이거 위헌이다. 어떤 국민이 헌법소는 제 위헌하긴 각하됐어요. 왜 각하됐냐? 당신이랑 상관 있는 거 아니잖아. 헌법소는 내 이익이 침해될 텐데 전직 대통령 2명 사면되고 말고가 당신한테 직접적인 법적 이해관계가 여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대상이 안 돼. 이렇게. 그것도 국민으로서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하여간 공부하신 거 다 얘기한 거죠? 네, 알았어. 플렉스가 오늘. 네, 좋았어요. 신지원님 문자 주셨습니다. 꼭 사면을 해야만 하는 건가요? 왜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면해 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9367번 쓰시는 분입니다. 사면 절대 반대입니다. 촛불 같이 들었던 아이들에게 얼굴을 못 들겠어요. 나쁜 짓 했는데 왜 용서해줘? 라고 아이가 말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셨습니다. 어쨌든 뭐 여기는 요 정도 뭐 공부한 거 다 했다 그러니까 우리 자연길 팀장님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준비한 것 중에 얘기 못한 거 있어요? 아닙니다. 다 하셨어요? 예. 네. 자, 검찰 인사 얘기 좀 해볼게요. 민정수석이 바뀌었잖아요. 처음으로 검찰 출신이 왔고,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라는 얘기는 검찰 내부를 좀 아는 사람이 왔다는 얘기고, 뭔가 신현수 수석이 이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 검찰 내부가 인사가 좀 달라지겠다 이런 기대가 좀 생겼어요. 어때요? 이게 내부에서 약간 혼재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무리 이제 그 검찰 내부 이제 인사를 알고 그리고 이제 검찰 출신이면 아무래도 이렇게 판단하는 인사를 할 때 판단 기준이 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점에 좀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또 이제 아무리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마지막 민정수석일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 이제 민정수석이 어떤 재량을 갖고 하겠느냐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대라는 거는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하던 인사 패턴과 좀 다른 형태의 인사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인데요. 예. 이런 기대를 하는 쪽도 있고 안 하는 쪽도 있고 약간 좀 혼재돼 있습니다. 근데 이전보다 나빠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뭐 어떤 뭐 검사들의 기대가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종문 기대라기보다는 궁금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지난 추미애 장관 때 인사나 조국 전 장관 때 인사 사실은 두 개 다 정상적인 인사는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완전 그러니까 냉탕 원탕. 예를 들면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는 초지 말 그 특수부 윤석열 총장 측근들 기준으로 보면 조국 전 장관 인사는 다 올라갔어. 그냥 다 파격 승진. 다 그냥 싸그리.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 때는 다 싸그리 좌천. 완전 냉탕 원탕 널뛰기거든요. 정상적인 게 아닌 거죠. 두 개 다. 사실 그래요. 근데 두 개 다 예상은 됐었죠.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 중앙지검장에서 바로 총장 갈 때 아이고 이번 인사는 총장이 원하는데 다 들어주겠구만. 다 예상됐을 거고. 추 장관 때 다 날리겠구만. 다 예상이 됐었어요. 물론 예상보다 폭이 컸던 건 사실이지만. 근데 이번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인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법무부랑 대통령 청와대 굉장히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이게 예전에 일본의 그 에도 막부 말기에 우리 뭐 저 기독교 신자들 잡을 때 그때는 기리스탄이라고 하잖아요. 후미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밟기. 십자가 딱 갖다 놓고 어이 밟어. 밟으면 기독교 신자 아닌 거고 못 밟으면은 기독교 신자인 거고. 이게 지금 본의 아니게 그렇게 돼 버렸어요. 검사들이 사실 나는 누구 편입니다 대놓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개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번에 윤 총장 사태를 겪으면서 본의 아니게 친추미애 친윤석열에 갈라져 버렸거든요. 본의 아니게. 다 압니다. 자 윤석열 총장 측근 누구누구지? 누구. 추미애 장관 편든 사람 누구죠? 누구. 다 나옵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골치 아플 거 보면 왜냐면 너무 다 밖으로 드러나서 윤석열, 추미애 다 붙이고 있으니까 머릿속에 뭐 이마에다가. 근데 이걸 가지고 박범계 장관이 심의 장관이 이제 후보자지만 어떻게 정리할지가 좀 저도 굉장히 관심사예요. 그래서 보도를 보니까 뭐 다 언론사에서 다루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언론사의 보도 보니까 사실상 지금 좌천돼 있는 어떤 분은 지금 귀향가 있다고 얘기하고 유배됐다는 얘기도 하던데 한동훈 검사장 현업에 복귀시킨다는 얘기도 하던데 그건 뭐 좀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그냥 누구 희망사항이에요? 취재가 좀 돼요? 글쎄요, 그게 어떤 뭐 특별히 근거가 어디 있는지는 뭐 제가 뭐 파악을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지금도 현업이죠. 현업인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사를 잘하는 사람이 과연 그런 어떤 그 교육기관에서 좀 비수사 보직을 맡고 있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인데요. 근데 그 이제 검사장급이면 이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이제 갈 순서인데 거기를 보내주냐 마느냐인데 그러면 이제 이 검찰 인사라는 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솔직히 이제 검사장 인사에 관심을 그렇게 기울이는 게 바람직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만 네. 이제 제가 취재를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그동안에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검찰 인사는 굉장히 비정상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를 들면 검찰 인사를 할 때는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검찰총장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 이 세 명이 이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조국 전 장관 때는 박상기 장관하고 조국 전 장관이 검찰 인사를 너무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측근 인사들이 좋은 자리를 이제 독식했다는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비판받을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추미애 장관은 이제 오고 난 다음에 조국 수사에 관여된 조국 전 장관 수사를 기점으로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의 그 측근 인사들을 다 이제 좌천 인사를 해버린 겁니다. 네. 근데 이것도 정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현수 이제 민정수석이 오고 박범계 의원이 이제 장관이 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냉탕 옹탕을 뭐 오갔던 인사가 어느 정도 이제 온도를 맞추지 않겠냐. 그 과정에서 이제 한동훈 검사장도 아주 뭐 그 기수에서 좋은 자리를 못 가더라도 복귀는 일선 직업으로 복귀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제 개인적인 관측을 말씀드리냐면 그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이제 약간 그 수사 지휘를 했던 이 검사들을 그렇게 돌려보내는 인사를 과연 할까 약간 회의적인 좀 전망을 저는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초동 까투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좌영길 기자 나오셔서 고맙고요. 김태현 변호사도 고맙습니다. 추운데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